어디까지 봤었죠? 아까 화물 자동차 트럭으로 그대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대로 가자 해가지고 경찰을 치워가지고 죽였던 사안, 당연히 공동정범 성립하고 무겁게 처벌해야죠. 아니, 경찰을 살해했는데 과실도 아니고 고의로 건물에 응하지 않으려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너무나 야만적이죠. 네, 진짜 이거는 이 경찰분은 당연히 국립묘지로 묻히셨겠죠. 네. 그랬던 사안이고, 자 13번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공범과 신분사안, 이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형법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33조 본문 단서 이렇게 있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신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신분자에게 가공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를 무겁게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신분자, 공무원이 아니면 존속사례인 그 아버지 친아들이 이렇게 친구한테 가공을 했다, 공무원이 전업주부한테 가공을 했다, 비신분자한테 가공을 한 경우에는 이 경우와 달리 이 비신분자에게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 해석을 통해서 너는 존속살해죄, 너는 네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교사했잖아, 너는 존속살해죄의 교사, 너는 네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보통살인죄, 이런 식으로 별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첫 번째 있던 게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비공무원이라고 하죠. 비공무원이 이거 무슨 사건인지 이거 아시죠? 네,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짝짝꿍 했다,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진짜.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 방조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 진정신분범의 신분은 구성요건이므로 비신분자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쵸? 네, 공무원이 전업주부를 교사했어요. 전업주부는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아요. 공무원 신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애초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A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교사했다? 그러면 친구 B는 이 친구 B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경우 신분 없는 고의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 아까 뇌물 공무원이 전업주부를 교사한 경우, 그쵸? 전업주부는 뇌물을 받아봐야 구성요건이 안 되지만 그 신분 없는 고의는 그 신분 없는 사람을 그 도구로 이용한 거죠. 그 아주 고의가 다분하죠. 네, 당연히 처벌의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다만 간접적으로 우회했기 때문에, 뺑기를 썼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매우 중요하고요.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교사했다. 네, 그러면은 비공무원은 뇌물수수가 될 수 없지만 공무원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배임죄가 있었죠. 배임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건 저기구나. 그래, 하나가 더 있었죠. 이게 의사가 간호사한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면은 허위 진단서 작성은 형법에 보면은 의사가 작성할 경우에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는 의사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허위 진단서 작성 죄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자한테 교사를 했으면은 너 혼자 처벌한다. 너 혼자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죠. 강제추행죄, 그 피해자 몸 더듬으라고 시킨, 피해자한테 시킨 너 혼자 간접정범으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겠다. 피해자는 당연히 처벌 안 받죠. 네. 그 여중생을 본인 손으로 본인 몸을 더듬었다고 그 여중생을 본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 14번. 네, 이게 지금 2024년도 1월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고요. 네, 최신 판례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문제 자체들은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네. 경찰대학 교수님도 문제 되게 좋게 내셨고요. 뭐 경찰대학 교수님이 내셨는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범죄에 쟁의한 물건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 전자기록은 저장매체에 이렇게 저장된 기록인데, 이 매개를 존재하는 물건이고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바, 가령 휴대전화, 동영상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물건에 해당한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기 증거능력에서 올해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불법 촬영. 자, 불법 촬영에서 그 촬영물, 사진일 수도 있고, 여자 다리 찍은 거, 여자의 저기를 찍은 거, 치마를 들추고 찍은 거, 그 다음 그런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죠. 그런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은 다 불법 촬영물, 다 범죄 그런 행위로서 다 즉시에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소각하지 않으면, 영구 삭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퍼지거나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그런 나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거해가지고 피해자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몰수 폐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과도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걸 몰수할 수 없다고 보면은 몰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몰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재판 연구관들이 하는 거죠. 재판 연구관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의미로, 소위 말해서 좀 나쁜 의미로 뭐 부자들을 위한 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 되고 약간 유전무죄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적합하게 정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이 미비돼 가지고 처벌을 못 한다? 그런 것도 정말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어떤 피해자의 그런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또 이런 게 이런 대법원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어차피 내놓고 그 결론을 향해서 논리는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하는 일이죠. 다만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과 조리의 한도 내에서 법전, 민법전과 형법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론 구성을 해야겠죠. 여튼 이 동영상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이렇게만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당연히 몰수해야지. 지금 이런 지금 뭐 찍었다고 그랬죠? 모텔 등에서 지금 뭐 찍혔을지 뻔하잖아요. 네. 당연한 거다. 근데 최신 판례도 넣으셨고, 이것도 뭐 최신 판례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계좌로 이렇게 송금 이체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이런 대금 채금 이거를 한 거죠. 이렇게 예금 채권을 취득한 거죠.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예금 채권이 성립하죠. 은행과의 관계에서. 은행은 그 통장 명의인이 돈을 달려달라고 인출을 신청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임치 계약 관계죠.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 멋대로 써도 돼요. 은행은 그걸 가지고 예금을 다 받아가지고 대출 여기저기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자 받아가지고 자기네 은행 직원들 월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야 되고요. 그쵸? 월급도 주고 지점장님도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은행 점포 유지비도 다 월세도 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예금 주인이 와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하면은 돈 돌려줘야죠. 이자까지 쳐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예금 채권이 성립한다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범죄 수익이 아니다.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물건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이체로 범행 대가를 받았다? 이거는 그러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취득한 식품 이런 거에 판매 대가라고 그랬으니까 범죄 행위로 판매된 대가니까 당연히 추징이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이걸 판례별로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동영상은 어떻게 되는지, 계좌 송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웹사이트 매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개별적으로 이거 알아둬야 되는 판례들이에요. 객관식 용이기도 하지만 뭐 주로 객관식 용이기도 하지만 네, 2차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다 지금.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나왔네요. 이건 조금 된 판례인데 비트코인이 나온지 벌써 꽤 됐나봐요. 네. 이렇게 되고,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화폐의 일종이고요. 이 비트코인이 왜 무형의 재산이라고 봤냐면, 이 비트코인이 그 형성되는 원리가 있죠. 이게 디지털 표준, 이게 약간 이렇게 법원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쵸, 이게 좀 비트코인은 좀 약간 좀 이게 약간 공대생들이 잘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이다.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이게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은 거죠, 이 대가를. 영리한 사람이에요. 범죄자들 참 대단해요. 네. 이런 것도 머리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뭘 해도 성공을 할 텐데. 네. 어떤 전문 자격증 공부를 했어서도 다 금방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머리와 끈기와 어떤 이런 지금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 다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지, 어떤 성공 자체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공부도 하면 막 뭐 자존심 5kg라도 막 진짜 물고 늘어져서 뭐 어떤 공부를 해도 성취를 볼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참.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아닐 수도 있죠. 뭘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한번 대박 치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